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깊은 산속에서 밤에 정체 모를 뭔가가 막 미친듯이 차를 흔들어요. 그런데 이게 차가 흔들리는 거라든지 그것들 움직임을 볼 때요, 절대 사람 같지도 않고 하나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떤 착한 것들이 차를 흔드시나 하고 밖으로 나가보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번 이야기는 어사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어사모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어사모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1990년대 후반일 거예요. 같이 낚시를 다니는 형님들이 부부 모임식으로 1박 낚시를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시간이 되면 오라고. 그런데 전 당시 총각이었거든요. 부부들끼리 간 거를 그걸 따라가서 뭐해요. 그래서 안 간다니까 오라고 그래서 낚시하는 회사 친구랑 같이 토요일 오후 퇴근 후에 잽싸게 족발하고 소주 몇 병 사들고 가더랬죠. 그때 017폰 초창기 때였거든요. 무럭무럭 간신히 진입해서 산으로 가는데 비포장의 자갈길, 산 중턱 중간이 눈에 익은 핑크색 프레지오 봉고차가 보여요. 그 옆에 주차하고 보니까요, 절벽 아래 잔디밭에 텐트 2동이 있는데 어찌 이런 곳에 물이 흐르고 고여서 저렇게 예쁜 작은 저수지가 됐을까 싶더라고요. 진짜 아름답기 그지없었죠. 그런데 내려가는 길이 급경사예요. 잘못 내려가면 죽을 것 같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옆에 로프 하나가 있더라고요. 로프를 붙잡고 친구랑 내려가니까요, 진짜 별천지가 따로 없어요. 사람은 제가 데리고 간 친구 포함해서 6명, 어망을 보니 조끼 7급 이상 붕어들이 10여 수씩 담겨있더라고요. 대박자리구나. 진짜 잘 왔다. 용케 이런 곳을 찾았네. 귀신도 이런 자리는 찾지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형들 만나자마자 한 잔 들이켰죠. 친구는 일찌감치 소주 몇 잔 하고는 쉬다가 자기 집에 간다고 저를 두고 가버리고, 저는 장비도 없이 그 먼저 온 형들이 펴는 낚싯대로 간간히 손맛 좀 보다 보니까 어느덧 늦은 10시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늦어지니까 부부들은 텐트로 들어가 자더라고요. 남은 소주도 없고 잠도 오고 차도 없고 텐트에 들어가서 부부 사이에 껴잘 수도 없고 꾸벅꾸벅 조르니까 한쪽에서 텐트 안으로 들어오래요. 마음은 고맙지만 됐다고. 대신 차에 가 있어도 되겠냐니까 차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12시 넘었을 때쯤 절벽을 더듬으면서 밧줄을 잡고 올라갔어요. 정말이지 빛 한 점 소리 하나 없는 그야말로 세상에 나 혼자만 있더라고요. 자갈로 된 비포장길, 그날따라 벌레도 안 울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산속에서 왜 그 흔한 풀벌레 하나 울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차문 열고 보조 시트 그 일자로 펴지잖아요. 그거 펴고 문 옆쪽으로 기대어 누웠어요. 10분이나 됐나? 뒤쪽 바깥에 뭐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눈을 번쩍 떴죠. 그리고 상황 파악을 했어요. 뒤는 보지 않으면서 조용히 상체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다시 조용해져요. 저도 다시 조심히 누운 뒤에 온갖 촉을 뒤쪽에 뒀거든요. 그랬더니 분명 차 주위로 뭔가가 다니는 그 움직임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요, 그게 돌아다니고 있는 뒤쪽을 보는 순간 야, 이거 이러다가 나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쥐죽은 듯 조용히 그냥 있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뒤에서 쿵쿵 뛰더라고요. 일어나면 가만히 있고요, 누우면 움직여요. 그쯤 되니까 식은땀이 흐르는 게 느껴져요. 일단 앞자리로 옮겨가야겠다 싶어서요, 보조석 시트로 넘어갔어요. 넘어가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차 안에 룸미러 있죠, 그거를 제껴버렸어요. 그리고 차 주위에서는 그때부터 막 쿵쿵 뛰고 흔들고 난리가 났어요. 불안하고 초조해지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전화는 통화불능 지역, 온갖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모르겠다, 소리를 만들자. 일단 라디오를 켜자. 아무래도 산짐승이나 그런 것들이면 소리를 듣고 놀라서 그래도 도망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차키를 꽂고 라디오를 켰어요. 시간이 얼추 새벽 2시? 제가 지금 1시간 넘게 이런 상황에 있구나 했어요. 주파수를 맞추는데 잘 잡히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하겠지만 노이즈만 나와요.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주파수를 찾다 보니까 채널 하나가 잡히더라고요. 남자 사회자의 은은한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전 그제야 이제 살았다, 이런 기분까지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기분이 주파수를 잡은 지 10분도 안 됐는데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식. 아, 안 돼 싶었죠. 진짜 입에서 육성으로 안 돼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리고 방송이 끝나자마자 다시 진동이 느껴져요. 미치겠대요. 이러다 날 덮치면 어쩌지? 난 죽은 목숨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다시 라디오 주파수를 미친 듯이 찾았어요. 클래식 음악이 하나 잡히는데 그땐 그게 마치 장송곡처럼 들리는 거예요. 다시 돌렸어요. 그런데 진동이 아까보다 몇 배 강해졌어요. 뭔진 몰라도 다른 누굴 데려왔나 봐요. 이번엔 입에서 이런 제기를 하면서 속세의 언어들이 아주 자연스럽고 찰지게 나와요. 그때 운 좋게 노이즈 섞인 채널 하나가 잡혔고 사회자가 뭐라 말을 해요. 저는 밖에 있는 그것들이 뭔지는 몰라도 일부러 들으라는 식으로 최대 볼륨으로 크게 틀었어요. 그래서 진동이 잠시 멈춰요. 그것들이 놀랐나 봐요. 그런데 다시 좀 전보다 더 큰 진동과 움직임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 암울한 미래가 예측되더라고요.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눈물까지 줄줄 나더라고요. 그것들을 상대로 극한의 버팀을 할 즈음 여름이라 4시가 되니까 동이 터요. 밖이 조금씩 보여요. 희미하지만 자갈길도 보이기 시작해요. 조금만 버티자. 20여 분 정도 버티니까 길이 자세하게 보여요. 기회는 이때라고 탈출하기 위해 본능이 그렇게 말을 해요. 전 문을 열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진짜 전력으로 냅다 달려서 절벽을 내려갔어요. 처음엔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절벽인데 차 주변에 있는 그것들이 더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저 손으로 잡은 밧줄에 의지해서 미친 듯이 내려갔어요. 정말 미친 듯이. 그리고 절벽에서 내려가자마자 숨을 돌릴 틈도 없이요. 텐트로 달려가서 다들 깨웠더랬죠. 저는 물론 거기 있는 모두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들은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서는 뭔 일이지 않은 그런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당연한 거겠죠 그게. 그래서 전 사람들한테 밤새 일어난 일을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피식 웃어요. 그리고 모두 똑같은 멘트. 기가 약해서 그런 거다. 뭐 술이 안 깨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비웃네요. 자다 꿈꿨냐 이런 식으로. 아, 그땐 진짜 밉더라고요. 꼴도 보기 싫어. 그런데 다들 제게 그렇게 말하더니 일어난 김에 낚시나 해야겠다면서 자리에 앉네. 마음은 진짜 바로 거기서 나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말도 못하고. 그리고 4시간이 넘게 차 안에서 진짜 무서움에 지칠 수도 있구나를 실감한 뒤라 그런지 그냥 눈이 막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텐트 안에 들어가서 그대로 뻗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들 낚싯대들 접고 자리까지 아예 정리하고 라면을 끓여놨더라고요. 일단 라면 먹고 가자고 깨워요. 아, 그 상황에서 라면. 그래서 허겁지겁 라면 먹고 짐 챙겨서 그 봉고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자꾸 뒤를 힐끔힐끔 보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뭐였을까? 너무 궁금해서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제법 유명하다는 법사에게 문의를 했어요. 이랬고 저랬고 그랬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법사 말이 거기 있던 지방령이 말이죠. 평소엔 없던 사람이 있으니까 장난질을 쳤거나 아니면 뭔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랍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악귀는 아닌 것 같다고.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지 않게 들리는 게 아니 오히려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게요. 차가 그렇게 흔들리고 진동이 느껴질 정도면 분명 차 외부라든지 어디에 뭔가 흔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생겼을 것 같은 흔적은 차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 영혼 털리는 경험을 한 뒤로 말이죠. 암만 경치가 좋고 낚시가 잘 되는 곳이지만요. 절대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사모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차를 흔들고 주변에서 뛰고 난리가 났는데 차를 보니까 아무 흔적이 없다. 엄청나게 강한 강풍에 차가 흔들렸던 걸까요? 그 정도면 나무도 뽑혔을 텐데 멧돼지들이 와서 몸이 근질근질하니까 그 차에 몸을 막 비벼댄 걸까요? 아니면 정말 유명하다는 그 법사가 말한 것처럼 지방령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귀신이 어딨어 이모드면 멧돼지가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차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